만약에 먹었다면 수면제를 갖고 왔겠죠. 원래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을 가져오는 게 원칙이거든요. K 상사를 병원까지 데리고 갔던 동료 부사관과 연락이 닿았다. 해군호텔까지 일단 술이 취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. 모시고 왔는데 약간 못 깨어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병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병원을 일단 119로 연락해가지고 예. 플러스 타고 병원 간 거. 그 자살 기도를 해가지고 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뭐 이런 얘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? 처음 듣는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K 상사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. 약을 먹었다고 말씀하셨어요. 약을 먹었다. 약을 먹었다는 게 그 진짜인지 진짜 모르겠고요. 의사가 얘기하는 건가요? 아니 그 가족들이.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가요? 몇 차례 연락을 했지만 계약 담당 K 상사를 만날 수 없었다. 저기 음독을 하신 적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없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이 뭡니까?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. 끊겠습니다. 자살 소동 이후 계약 담당 K 상사는 대전 국군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. 사유는 심한 스트레스였다. 김 상사의 입원으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. 이런 가운데 8억 원의 계좌가 발견됐던 구매 담당 K 상사도 스트레스를 이유로 국군 대전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. 두 사람의 핵심 관계자를 소환할 수 없게 된 것이다. 혐의자들이 정신병원 입원 등을 사유로 소환에 불응하거나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이 기각되고 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참고인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매우 조직적,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느낌입니다. 해군 측은 초기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. 저를 담당한 검찰관이 해군 중사입니다. 그 담당 검찰관에게 무수히 많은 해군 검찰관들이 전화를 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물었습니다. 물론 그 자리에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. 예,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상사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답변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러한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 필요했을까요?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난달 중순 8억 원대 계좌의 실제 소유자로 지목되기도 했던 L모 서기관이 검찰단에 소환됐다. 이때 해군 수뇌부 가운데 한 명이 조사를 받던 L 서기관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 조사받던 L 서기관의 휴대폰에 찍혀있던 전화번호를 추적했다. 휴대전화의 주인은 서울의 한 택시 기사였다. 반갑습니다. 강 씨는 택시를 탄 승객이 부탁을 해 전화기를 빌려주었다고 했다.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자기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전화를 하면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제 전화로 좀 전화를 했으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손님한테 빌려드렸습니다. 통화 내용도 기억하고 있었다.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이 X냐. 예. 근데 그쪽에서 그렇다 그러는 것 같아요. 예. 그랬더니 목소리가 아니다. 그 목소리가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다른 진짜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다. 자꾸 그러더니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. 그리고 또 전화를 거셨나요? 안 거셨나요? 바로 또 전화를 또 하더라고요. 아, 그러더니 그 상대편에서 여보세요?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. 말도 안 하고. 강 씨는 해군 지휘부의 사진 가운데서 법무실장 K대령의 사진을 보고 그날 탔던 손님이라고 지목했다. 네. 얼굴 형태하고 눈매가 비슷합니다. 아, 그래요? 법무실장은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운영, 군의 형사정책 등 법무 운영에 관해서 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참모다.
해군 법무실장이 조사를 받던 L 서기관에게 왜 전화를 했던 것일까? 하시려고 했다는 거. 그거는 이 서기관이 이제 우리 좀 친합니다. 네. 부인이 조사받으러 가는데 사람이 왜 안 오느냐 합니다, 자꾸. 네네. 그래서 안 오니까 네. 제가 이거 왜 그래 안 가는가 하고 확인한 겁니다. 근데 계룡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건 우리 지도관고 나서는 이해한 대로. 이해한 대로요? 네. 그거하고 제가 이해한 것은 법무실장님 휴대폰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왜 택시기사 것을 빌려서 하셨나요? 아, 그거는 거기 앉아 있으면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. 아까 그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. 그래서 같은 거. 그것이 수의계약일 때 군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서기관과 참모총장을 보조하는 법무실장이 무슨 관계인지 물어봤다. 그러네요. 이 서기관은 좀 마당발입니다. 예. 마당발이고 돌아가는 걸 잘 압니다. 아, 그렇군요. 돌아가는 거 어제 군에서는 그런 게, 또 법무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? 네. 저도 물어보시면 이제 법무관들 이외에는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. 예. 이제 그런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만나고 소주도 한 잔, 이 의미지.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 해군의 법무실장님께서 수사를 독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비호한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호의 책임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걸 왜 자격적으로 하겠습니까? 하지만 검찰단 수사관들은 법무실장 등 해군 측의 움직임을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. 제가 아마 조만간 자리를 갖다 옮길 것 같습니다. 가는데 그러면 전혀가 바로 하겠지만 원래는 저를 소말리아 보내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. 소말리아를 예, 왜냐면 문책성으로 문책성으로 뭘 문책을 한다는 거예요? 수사를 매일 하던 예정이 제 스스로가 좀 불편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수사에 있어서 저를 좀 제외시켜 줄 수 없느냐 네.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었고요. 그래서 저는 좀 홀가분해졌어요. 해군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군 참모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. 06년도 고소 사건에 해가 무혐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부풀려가 다른 걸 고소하고 또 무혐의 나오면 자꾸 부풀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. 그만큼 해군 자체 내에서 모든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문제점을 다 볼가지고 내용이 또 없는 내용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을 하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그런 책임 없는 그중에 사실인 건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의 말을 빌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해군이 매도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해군 수뇌부의 이 같은 태도로 볼 때 이번에도 사실 규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. 이게 왜 안 없어지냐면요. 그 군납 비리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요. 그 이득을 얻는 사람이 반드시 높은 사람입니다. 군의 구조상, 명령 체계상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윗사람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요. 그간 공익제보자를 배신자로 매도해 온 것이 우리 사회였다. 이런 현실에서 김영수 소령은 군대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. 지금 이제 부대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두렵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혹시? 물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20년 넘게 입었던 이 군복을 벗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이 기회에 군납비리의 사슬을 끊을 것인지 공익제보자의 희생을 지켜봐야 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시험대에 올랐다. 네, 혐의자 중 한 사람의 계좌에서 발견된 8억 원대의 자금, 이것이 어떤 자금이냐 이걸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것이 리베이트인지 또 그 차원을 넘어서 뭔가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군 검찰단은 그것이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 아직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이 자금의 성격을 밝혀내느냐 못 밝히느냐가 수사의 초점일 뿐만 아니라 군의 정화 시스템을 복원할 의지가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. 네, 최성호 PD 수고했습니다. 네. 김영수 소령 자신의 일신을 위해 벌이는 일이다.
어제 국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정옥군 해군 참모총장이 김소령을 비난하면서 한 발언입니다. 문제의 본질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확인했듯이 3년 동안 9억 4천만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. 이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.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고 군대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군인은 설 곳을 잃게 된다면 우리 군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군이 김영수 소령이 제기한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할 것을 기대합니다.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